안녕하세요. 작가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제가 온라인 화상 논술 수업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오프라인 상에서 아이들을 만났다면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글쓰기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화상 수업을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꼭 우리 논술 수업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 있어서 화상 수업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마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수업 중에 하나가 바로 화상 영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제가 늘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책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쓰기도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늘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아웃풋을 해야지만 우리 아이가 제대로 학습을 해 나가고 있는지 점검이 가능하고요. 제대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어 공부 또한 이 출력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때야 뭐 중학교부터 시작을 했지만 요즘은 초3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나가기 시작하고요. 그 이전부터 엄마표를 비롯해서 영유 등등 영어 공부에 정말 몰입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요즘 친구들 정말 영어 잘해 나가고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제대로 시간을 쏟고 돈을 쏟은 만큼 영어를 해 나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 또한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대로 잘 영어 교육을 이어나가지 못한 경우들 있잖아요. 그냥 대충 끼워 맞추기형, 뭐 퀴즈 맞추듯이 뭐 게임 하듯이 그냥 맞추기식 공부에 잘못된 방향으로 걷게 되면은 돈, 시간 다 투자를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물거품이 돼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에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봐라 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상 영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출력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 또한 좋은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마침 화상 영어 이 스피클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아이 초등학교 지금 5학년 이제 예비 초 6학년인데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체험을 해 나갈 수 있었거든요. 어땠는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스피클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초등 영어 교육 스타트업입니다.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직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필리핀 선생님이신데 친절하시고요. 무엇보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게 대부분의 선생님이 테솔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서 혼자서 조금씩 영어 공부해 나가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정도고, 뭐 학원을 보내거나 뭐 제가 세심하게 좀 들여다보면서 영어 공부를 지도해 나간 케이스가 아니라 가지고요. 아이가 영어 공부에 자신감이 좀 부족했었고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고 하니까 조금 영어 공부에 신경을 써 나가야 되겠다 했던 그 찰나에 때마침 화상 영어 제안이 와서 수업을 이어나가게 됐는데요. 영어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잖아요. 영어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외국 선생님이셔? 필리핀 선생님이셔? 그러면 한국어 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 잘 못 알아듣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한국 선생님으로 좀 연결시켜주면 안 돼? 하면서 막 그렇게 걱정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아. 선생님 다 친절하고 너가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거야. 엄마가 첫날에는 옆에 참관해가지고 옆에서 좀 많이 도와줄게 하고서 아이를 다독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날에는 한국어로 뭔가 통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고학년이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화됐냐 하면은요,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그런데 요즘 스피클에서 만나는 필리핀 선생님도 정말 좋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담임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한 선생님이 수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첫 수업 이후에도 우리 아이가 굉장히 편안하다,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그냥 해소가 됐어요. 첫째 날은 제가 참관을 했는데 옆에 엄마가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엄마가 함께 진행을 하는 건 좋은데요. 저도 이제 화상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것저것 옆에서 가르쳐 주고 챙겨주는 것보다 아이 스스로 선생님과 소통해 나갈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스피클 화상 영어 같은 경우도 첫날은 제가 참관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은 제 수업 시간과 겹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옆에 같이 자리해주지 못하고 아이 혼자 수업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수업 이후에 우리 아이의 반응은 엄마 이번에 더 재밌었어. 나 혼자도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좀 자신감을 찾은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직 좀 단어를 모르는 것도 있고 뭔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는 그 역경을 헤쳐나갈까 굉장히 궁금했죠. 그래서 수업 내용들을 나중에 이렇게 살펴봤더니만 전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이 아이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 질문을 그 단어를 그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What did you do today? 해서 물어봐요 선생님이. 그러면 아이가 뭔 소리야 해서 잘 몰라요. 못 따라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파파고에다가 이제 문장을 적는 거죠. What did you do today? 너 오늘 뭐 했어? 해서 한글 번역까지 띄워주니까 아이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편안함을 느끼고. 화상 영어에는 여러 가지 스텝, 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인사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 1단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대화들이 이어지는 거죠. 뭐 How are you를 비롯해가지고 What did you do today?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질문들이 이어져요. 첫날에는 뭔지 몰라가지고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가 다음날 오면은 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아이가 알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오늘 나 뭐 했다고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 선생님이 분명 오늘 점심시간에 뭐 먹었냐고 분명 물어볼 텐데 나 뭐 먹었다고 이야기하지? 하면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도 나름대로 파파고를 두드리면서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기분 물어볼 텐데 아, 나 내일 치과에 가가지고 너무 두렵다. 오늘 이 시간이 너무 두렵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하면서 아이 나름대로 이거를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5분 동안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3시부터 25분 동안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 수업을 위해서 엄마가 미리미리 공부해라 할 필요 없이 아이가 선생님과 소통을 이어나가야 하잖아요.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할 텐데 나는 대답을 해야 돼요. 선생님 앞에서 제대로 대답하고 싶잖아요. 그냥 하면서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이 소통을 이어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나름대로 막 두들기면서 영어로 엄마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발음 한번 들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 점심 때 뭐 먹었다고 하지? 아, 나 내일 뭐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제로 어떻게 문장을 만들고 선생님과 대화를 나가는지 써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늘게 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비슷한 질문을 이어나가죠. 그러면 같은 대답이 아니라 좀 다른 대답들 그리고 그냥 단답형이 아니라 왜 그런지 무엇을 그랬는지 선생님이 다시 또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단답형으로만 이렇게 찾아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분명히 이거 그 이유를 물어볼 텐데 그럼 난 그 이유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은요. 선생님과 아이가 좀 친해지면서 저는 주말에 게임할 거예요. 어떤 게임 좋아해? 하면 뭐 브롤스타스 게임을 좋아해요 하면은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게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찾아서 질문을 유도하더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트로피를 얻었어? 너는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야? 하면서 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쭉쭉쭉 이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어로서의 대답이 아니라 영어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구나. 영어로는
이렇게 대답해 나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수업 너무 재미있었어, 엄마. 오늘 브롤스타즈 이야기했다? 엄마 오늘은 상어에 대한 이야기했어. 너무 재밌었어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수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1단계로 일단 간단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어땠는지, 오늘 뭘 했는지, 기분은 어떤지, 그리고 여러저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물어보는 시간,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2단계가 디지털 원서를 읽어나가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화상 수업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간단하게 레벨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저도 화상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화면 공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도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의 장점이 더 밀착화된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화상 영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대1 수업이다 보니까 더하겠죠. 텍스트 기반의 원서가 아니라 영상 기반의 원서로 집중도를 더욱더 높여주고요. 요즘 학생들이 텍스트보다 영상을 편애하는 것을 고려해서 만든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공교육에서 사용하는 컴퍼스 퍼블리싱이 원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수업 디지털 원서 수업 들어가기 이전에 일단은 주요 단어들이 있죠. 이 주요 단어들 그 발음 공부를 이어나가요. 아이가 어떻게 이 단어들을 발음해 나가는지, 잘 발음해 나가고 있는지 발음 공부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모르는 어떤 단어이다 일 때는 그림과 매칭하면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죠. 영어 공부에 있어서도 영어 단어 암기할 때 그냥 무작정 스펠링 읽고 단어 암기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이렇게 음독해 나가면서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단어를 읽게 하고 그렇게 발음을 이렇게 알아나가도록 해나가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독으로 읽게 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읽어주고 다시 따라하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원서들을 읽어 나가는데 읽을 수는 있는데 단어의 뜻을 잘 모른다. 그럴 때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림을 통해서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단어 공부가 저절로 되겠다. 오늘 공부한 이 단어는 금방 사라지지 않고 장기 저장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도 중간중간 모를 법한 단어는 이 그림을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서 이게 이 뜻이야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스토리 내용 관련해 가지고 그 비슷한 응용 질문도 해나가고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일상 대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디지털 원서 들어가기 전에 주요 단어를 발음해 나가게 하고 읽어 나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디지털 원서를 아이 스스로 읽어 나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어떻게 단어랑 잘 연결해 가지고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문장 형식도 아주 간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을 구성해 나가는 그 힘까지도 길러주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 나가는 게 바로 문장을 친구가 잘 조합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까지 진행이 되더라고요.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집어넣고서 어떻게 배치를 해가지고 어떤 순서로 문장이 완성되는지 그 문장을 완성하면서 제대로 챙겨나가는 거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 공부되고요. 거기다가 문장 만들기로까지 충분히 공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그리고 직접 선생님 앞에서 디지털 원서를 읽어 나가면서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생각들을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유추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 나가다 보면 아이의 영어 실력이 점점 좀 상승해 나가고 또한 영어 말하기에 있어서든 영어 학습에 있어서든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욕심이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같이 소통한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꾸 들려주는 거
우리 영어 노출 하듯이 밥 먹는 시간에 들려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 나가거나 아니면 모르는 부분은 다시 한번 아무래도 선생님과 대할 때는 그 한순간에 어떻게 대답해야지에 대한 어떤 불안감, 당혹스러움 때문에 잘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복습의 영역으로까지 가지고 가서 녹음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공부하고 아니면은 중간중간 아이 놀이 시간에 뭐 레고 놀이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아이 식사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이렇게 틀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엄마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영어로 한번 이어나가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화상 영어 플러스 엄마표 영어로까지 같이 확장이 돼가지고 더 이 스피클 영어를 더 완성도 높게 더 체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유라든가 영어 공부에 있어 가지고 정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상 영어를 잘 선택해 가지고 아이에 맞게 이거를 아이에게 잘 적용시켜 준다면은 우리 아이 충분히 큰 돈 들이지 않더라도 영어 공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댓글로 안내 링크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